그래가지고 굉장히 회사원들이 하기 좋은 주문 2개.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거의 손절 가격이 얼마 안 되잖아. 왜냐면은 이미 거의 바로 앞에서 평당가가 완성이 되고 손절을 여기다 잡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좀 손실 없는 매매가 이래서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바이비트 세팅법, 그 해외 거래소라는 거 한 번도 안 써봤지? 네. 국내 거래소는 그래도 막 좀 볼 일이 있잖아. 업비트나 뭐 빗썸 같은 건 좀 볼 일이 있는데 솔직히 바이비트나 뭐 바이낸스, 막 OKX 이런 데는 한 번도 못 봤지. 네. 그래가지고 이번엔 세팅을 또 어떻게 하냐. 바이비트를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 트레이드를 누르면은 그 밑에 스팟이랑 이제 퓨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 스팟은 볼 필요가 없고 퓨처를 보면 돼. 우리는 대개 이제 선물로 거래를 하게 될 거고,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화면이 돼 있는데 일단 위에 볼게 1초, 1분, 5분, 15분 뭐 이런 거 있고, 시간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걸 누르면은 커스텀 타임 프레임 있잖아. 이걸 딱 누르면은 내가 올려놓고 싶은 시간대만 이 주황 색깔로 표시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거는 1분, 5분, 15분, 1시간, 4시간, 1일, 1주, 한 달 이렇게 세팅을 해놔.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유는 말했잖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지지와 저항 개념이 약해지고 시간대가 크면 클수록 지지와 저항 개념이 강해진다. 그래서 일단 긴 시간대 뭐 4시간 봉이나 1일 봉에서 큰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에 들어간 순간은 짧은 시간 프레임 뭐 1분, 5분, 15분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고, 이제 다음 걸 보자면은 리밋이랑 마켓. 리밋은 지정가거든. 업비트에 있는 종목으로 똑같이 보여주면은 지정가가 리밋이고 시장가가 마켓이야. 지정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1472에다가 1000만 원 매수를 걸어. 그러면은 이게 지정으로 해서 매수를 건다 해서 여기 1 나온 거 보이지? 네. 그래서 이게 지정가. 근데 시장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10,000원어치 사볼게. 그럼 시장가는 이렇게 바로 매수 주문이 들어가고 이렇게 바로 10,000원어치가 사졌지. 제일 위에 있는 호가에다가 주문을 넣는 거야. 그래서 지정가는 내가 지정한 가격에다가 매수를 건다. 시장가는 현재 가장 가까이 있는 호가에다가 바로 매수를 건다. 이렇게 해서 시장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정가의 좋은 점은 내가 딱 지정한 금액에다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위험이 없는데, 시장가는 이제 잘못하면은 호가가 비어 있으면은 저 끝에다가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지. 만약에 내가 10,000원어치를 매수를 걸었어. 근데 호가에 많이 없잖아. 그러면은 10,000원어치의 매수가 다 될 때까지 호가를 밀면서 다 주문을 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정가로 매매하는 게 좋다. 하지만 손절을 빨리 해야 될 때나 급하게 해야 될 때는 또 시장가로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지정가를 거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우리는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할 거잖아. 좀 눌렸을 때 지지선 바로 앞에서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지정가 매수를 할 일이 많고, 매도할 때도 이제 걸어놓는 매매. 뭐 내가 비트를 뭐 예를 들어 78,000달러에 샀어. 그럼 79,000달러, 80,000달러 이렇게 지정가 매도로 걸어놓으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야. 손절할 때는 웬만하면 나는 시장가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호가가 너무 얇은 알트 아니면은 보통 시장가로 나가는 게 가장 좋게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보통 지정가로 할 거고 매도할 때는 보통 시장가로 할 거다. 약간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롱을 넣으면은 오더가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거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막 초록색 줄이 있는 게 보이지? 네. 이게 오더가 생겼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손절도 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 이 빨간색 여기 보이지 이거? 네. 이 꼬랑지. 이쪽에다가 그 지지선을 잡고 내가 매도를 하는 건데, 이게 역헤드 앤 숄더 차트라는 이건데, 왼쪽 어깨 머리가 지금 나왔다 치면은 여기가 지금 이쪽이 왼쪽 어깨, 이쪽이 머리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 어깨에다가 내가 지금 매수를 건 건데, 그러면은 이 차트대로 하면은 오른쪽 어깨가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잖아. 아니면 적어도 머리를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겠지. 그러면은 이게 되게 좋은 게, 여기서 내가 이걸 200달러치 롱 포지션을 잡아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포지션이라는 게 포지션이 생긴 거거든. 이 옆에 이걸 누르면은 TP랑 SL 있잖아. 네. TP가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가, SL은 스탑 로스, 그러니까 손절가. 그래서 TP가 테이크 프로핏, 6절, 스탑 로스가 손절. 그래서 이걸 누르고 나서 밑으로 당기면은, 그리고 떼면은 이렇게 나와. 오. 스탑 로스가 그럼 7421에 스탑 네. 로스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내 모든 주문이 매수가 체결되고, 내 스탑 로스 나가면은 내 체결된 주문까지 한 번에 손절이 나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회사원들이 하기 좋은 주문 2개.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거의 손절 가격이 얼마 안 되잖아. 왜냐면은 이미 거의 바로 앞에서 평당가가 완성이 되고 손절을 여기다 잡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좀 손실 없는 매매가 이래서 가능하다. 왜냐면 우리 안 보고 있다가 확실한 지지 자리에서 딱 받고 나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은 굉장히 좀 손익비를 좋은 매매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이거는 그 윈터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지정가거든? 지금 가격이 70,085달러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지금 가격보다 싸게 하면은 77,900달러에 내가 이거 매수를 넣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가가 나와. 근데 만약에 내가 78,070달러보다 비싼 가격에 하잖아. 79,000달러에 매수를 넣어볼게.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 얼트가 뜨는 게, 내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를 걸잖아. 네. 그럼 바로 시장가로 체결해 돼.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시장가로 체결된다. 지정가 걸 때 이것만 알아두면 돼. 이게 왜냐면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 숏이랑 롱 걸 때 실수를 좀 많이 해. 왜냐면 79,000달러에 숏을 걸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숏을 보이는데 근데 롱 버튼을 누르면은 또 바로 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숏, 롱 지정가 매수 거는 거는 좀 잘해야 된다. 리스크 얼트 뜨면은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그리고 포지션은 내가 필요 없는 건 좀 지워줄게. QTY가 이제 개수, 내가 잡은 비트의 개수, 밸류가 지금 내가 얼마 포지션 잡혀 있는지. 그러니까 78달러치 잡혀 있는 거고, 엔트리 프라이스가 내가 이제 잡은 가격. 그러니까 내가 비트를 77,800불에 들어갔어. 그럼 엔트리 프라이스가 77,800불 이렇게 뜨는 거고, 마크 프라이스는 필요 없어. 이거 그냥 하이드 하면 돼. 리퀴드 프라이스는 이제 청산가. 내가 지금 레버리지 10배를 써놓은 상태잖아. 그러면은 10%만 떨어져도 나는 마이너스 100%고 플러스 10%면 플러스 100%잖아. 네. 그래서 청산가라는 게 생겨요, 선물은.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청산이 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돼. 리퀴드 네. 프라이스. 여기 가면은 이제 포지션이 사라져. 그리고 언리얼라이즈드 P&L이 이제 미실현 손익. 그러니까 현재 내가 플러스 막 1000불을 먹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절 안 누르면은 실제로 수익 실현한 수익이 아니잖아. 그게 이제 언리얼라이즈드 P&L. 근데 1000불 중에 절반을 익절했어. 그러면은 이 리얼라이즈드 P&L에 플러스 500달러 이렇게 찍혀. 그리고 언리얼라이즈드 P&L에 500달러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건 미실현 손익, 이건 실현 손익. 그리고 TPSL이 아까 말한 테이크 프로핏이랑 스탑로스 걸어두는 거. 예를 들면 비트 여기는 8만 달러에 걸고 그 스탑로스는 77,000달러 뭐 이렇게 걸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위에 빨간 줄 두 개 보이지. TP 8만 달러, 스탑로스 77,000달러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 TP랑 SL의 엔타이어 포지션이 전체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전체 스탑로스 그리고 전체 익절 이건데 분할로도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 1비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파시얼 포지션을 하면은 절반 하면 0.5비트가 나오겠지. 그리고 절반에 대한 포지션 익절 스탑로스 가능해. 물론 또 막 30% 20%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 옆에 있는 이 리밋이 지정가 매도 그리고 마켓은 이제 시장가 매도. 지정가는 가격을 이렇게 쓴 창이 나와. 그러면 네. 내가 108,400달러에 해놓으면은 리밋으로 이렇게 위에 뜨고 만약에 지금 가격보다 낮게 하면은 바로 이것도 시장가로 나가지고 그리고 마켓으로 하면은 바로 그냥 수량만 나와. 얼마 정도의 수량만 팔 거냐. 왜냐면은 얘는 바로 주문 체결이 되니까 이건 누르자마자 바로 주문 체결이 나간다. 이런 거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표를 쓸 거잖아. 여기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인디케이터라는 거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쓸 건지를 보는데 나는 좀 약간 간단해. 이평선은 우리가 배웠잖아. 네. 그게 무빙 에버리지 멀티플. 이게 무빙 에버리지가 이평선이거든. 이동평균선. 멀티플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거. 우리가 이평선을 여러 개 쓴다 했잖아.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차트에 갑자기 선이 나오잖아. 이런 거. 이게 이동평균선이야 다.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지도를 누르면은 피어리어드가 이제 기간인데 그 일수를 얼마나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쓸 거는 7, 20, 50, 그 다음 100, 그 다음 120, 그 다음 200 이렇게 6개를 세팅해 주면 되고 자기가 좀 원하는 색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자주 쓰는 게 우리가 7이랑 20선을 자주 쓸 거거든. 이거를 좀 그러면 잘 보이는 걸로 하는 거야. 주황색이랑 노란색. 티크니스가 이제 두께. 이렇게 하면은 잘 쓰는 거를 좀 두껍게 해주고 하면은 노란색이랑 주황선이 좀 잘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본 거는 추세선을 또 쓴다 했잖아. 네. 추세선도 여기서 그거 보면은 좀 간단하거든. 추세선을 쓰는 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선 같은 게 있어.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눌러. 트렌드 라인을 누르면은 이게 추세선이거든. 이렇게 해서 고점과 고점을 잇는다 했잖아.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은 이렇게 약간 선을 그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엔 하락 채널이니까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은 살짝 채널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쪽에 지금 진행이 안 돼가지고 채널을 못 그리는데 이쪽에서도 추세선을 그려본다 치면은 약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저점과 저점들 그리고 고점과 고점들 약간 이렇게 이어가지고 추세선을 그리는 건데 그래서 보통 눌림목 매매에서 가장 추세선을 많이 그리게 되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좀 변동성이 크니까 짧은 걸로 보면은 추세를 이쪽부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저점이 이거를 깨지 않고 내려간다는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지. 아 이게 추세선이 지지선이 돼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추세선을 쓰기도 해. 그래서 이게 사실 예쁘게 잘 맞는 차트들이 있거든. 그런 거일수록 좀 차트에서 잘 맞는 추세선일수록 좀 지지가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고 시계열이 긴 추세선일수록 강한 지지를 받고 지금 우리는 15분봉에서 추세선을 그어왔잖아. 이런 거는 시계열이 짧으니까 좀 약해. 그래서 추세선은 큰 틀에서 보면 볼수록 좋다. 그래서 비트도 장기 추세선을 보면은 지금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었어도 다음 지지받을 때 이런 흰 점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곳에서 사볼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되게 주봉 장기 추세선이잖아. 이거는 지금 23년부터 이어진 추세선이거든. 23년 여기 하단이랑 24년 한 10월쯤 그어진 하단을 이은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시계열이 길면 길수록 추세선이 강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걸로도 매수 타점을 좀 잡을 수 있어. 일단 가볍게는 이게 끝이고 뭐 에셋은 이제 내가 얼마 지금 가지고 있냐. 지금 내가 29,400불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투데이스 PNL이 오늘 이제 벌어들인 수익 오늘 이제 159불 벌어들인 거고 이제 여기 보면은
디포짓이 입금, 이제 크립토 입금하는 거고, 위드드로우가 출금.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돈을 받게 되면은 이 트랜스퍼가 필요하거든. 처음에 돈을 받게 되면은 펀딩이라는 계좌에 와. 근데 펀딩이라는 계좌가 오는데 우리가 선물을 할 거면은 이 유니파이드 트레이딩이라는 걸로 옮겨야 되거든. 처음에 돈이 왔을 때 입금하자마자 선물창을 키면은 주문을 걸 수가 없어. 보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영원으로 나오거든. 네. 이게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트랜스퍼를 눌러서 우리가 받은 돈을 펀딩해서 이 유니파이드 트레이딩으로 꼭 옮겨주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이걸 또 해줘야 돼. 여긴 QTI고 밑은 밸류잖아. 네. 그러니까 QTI는 개수야. 비트 한 개, 두 개 약간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고, 이거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게 오더 바이 밸류. 그러니까 오더를 USDT 가치로. 왜냐면 1비트로 하면은 비트 기준으로 나와. 근데 이건 얼마인지가 알기가 어렵잖아 우리가. 1.8비트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제대로. 근데 USDT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14만 달러치를 주문을 하려는구나 이런 게 알기 때문에 무조건 USDT로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걸 제일 중요한 거 안 해줬네. 아이솔레이트랑 크로스라는 게 있는데, 아이솔레이트가 격리 그리고 크로스가 교차인데, 가볍게 설명하면은 격리로 주문을 넣으면은 내가 1000달러 주문을 넣잖아. 그러면은 1000달러치가 마이너스 100% 되면 청산이 나가. 근데 만약에 내가 계좌에 10,000달러를 들고 있어. 근데 크로스로 하면은 그 1000달러가 마이너스 100%가 안 터져. 왜냐면 내가 포지션은 1000달러만 잡았지만 뒤에 9000달러 더 있잖아. 그 9000달러까지 증거금으로 사용해서 총 마이너스 10,000달러가 될 때까지 그 포지션이 터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무조건 초보자들한테는 아이솔레이트로 해라.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실수로 뭐 돈을 걸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되면 청산이 나가면 괜찮잖아. 근데 잘못하면은 내 모든 계좌에 있는 돈까지 다 빨아서 얘가 청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무조건 웬만하면 아이솔레이트로 하시고, 이 옆에는 레버리지. 보면은 이제 100배까지 있는데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해. 근데 난 비트 이더는 10배까지 써도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비트 이더는 변동성이 너무 작잖아. 그래서 내 하루 최대 손실 금액을 정해놓은 선에선 10배까지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알트는 그냥 레버리지 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라. 그럼 크로스는 언제 쓰세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 뭔지 알지? 사실 크로스가 별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게 거래소들이 좀 이건 나쁜 새끼들인데 기본으로 크로스 20배로 설정이 돼 있어. 바이낸스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딱 처음 들어와서 그냥 뭐로 매수를 하는데 비율 그냥 100% 하고 매수하잖아. 그러면 5%만 가면 청산이 나가잖아. 그거를 노리고 얘네들이 이제 크로스라는 건 내가 볼 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주 악독한 놈들이지. 조심해서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도 내가 볼 때 함정이고, 이 크로스도 내가 볼 때 함정이야. 이게 사람들의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크로스 쓰지 말자 그냥. 이거 무조건 들어가서, 바이빗 같은 경우는 크로스 10배 이렇게 돼 있는데 무조건 가가지고 아이솔레이트 한 대 받고 나서 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주 나쁜 새끼들이야.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주면 된다.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면은 트레이드 가면은 위에 스팟 퓨처 이렇게 있고, 보통 이제 퓨처 들어가서 하면 되고, 이렇게 화면이 처음 나올 텐데 트레이드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이렇게 좀 세분화된 화면이 나와. 아까 말했듯이 아이솔레이트 10배, 그리고 오더 같은 것도 체이스 리밋 오더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리밋으로 바꿔주고, 돈 얼마치 살 건지 이것도 이더로 돼 있으니까 USDT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서 롱숏 뭐 포지션을 잡아. 엘사로 잡아보자. 그럼 엘사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포지션 10달러치를 잡잖아. 10달러치를 잡으면은 이렇게 지금 내가 하려는 주문의 그 상세창이 나와. 그 밑에 두낫 이거 안 본다 하면은 다음부터는 안 나오거든. 네. 안 본다를 누르고, 여기도 오더랑 이제 포지션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던 테이크 프로핏이랑 스탑 로스, 네. 이게 전체 포지션, 이게 분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클로즈 바이가 이제 익절 포지션 닫는 거, 언제 닫을 거냐 이렇게 뜨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리밋으로 0.091에는 25% 매도 주문 걸고, 그 다음은 또 0.092에 또 25%또 걸고,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익절을 걸어놓으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오픈 오더에 내가 익절한 게 나오고, 차트를 보면은 차트에도 이렇게 빨간 선 익절 걸어놓은 게 나온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시간도 여기 모어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커스터마이즈 인터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 설정하면 되고,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 여기 보면 인디케이터 있거든. 여기서 네. 아까 그 말했던 무빙 에버리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도 7, 20, 50, 100, 120, 200. 근데 사실상 7이랑 20을 제일 많이 써서 저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뒤로 가게 하면은 여기도 이제 차트가 나오고, 차트에도 선 나오고, 그리고 차트 끌려면 다시 이걸로 와주면 되고.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매매가 단순하긴 해. 휴대폰이 훨씬 단순하지. 네. 결국 여기서 롱숏만 누르고 차트 보고 싶으면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수익을 낸지 안 낸지 보고 싶잖아. 그럼 여기 에셋에 가면은 오늘 투데이즈 P&L이 떠. 그래서 오늘 수익인지 손실인지 볼 수 있다. 어떤,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해보면은 질문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생각보다 그 실수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좀 조금으로 해보라는 게, 생각 없이 가서 이제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로스 10가로 돼 있어가지고 이 낭패를 겪는 경우도 꽤 있어. 그것만 좀 조심하면 큰 일은 없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바이비트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로 매매를 들어갈 예정인데, 매매 들어가기 전에 10개명을 짤 생각이고, 매매 원칙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내가 설정해 줄게. 이거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서 둘의 이제 실전 고충을 해결해 보는 그런 걸로 가보겠습니다. 안녕.